안녕하세요. 실존주의부터 시작해서 인지행동치료까지 그 핵심적인 4가지 접근법을 좀 짚어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실존주의 접근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 죽음, 자유, 의미 이런 삶의 근본적인 조건들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피할 수 없는 불안감이 예를 들면 우리 존재의 유한성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의 무게 같은 거요. 아, 선택의 무게. 네, 이런 것들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직면할 때, 그럴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면할 때요. 네, 집단 안에서 참여자들이 이런 실존적인 고민들, 이걸 서로 나누면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도록 격려받게 되죠. 혼자서는 하기 힘든 작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유는 곧 책임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자유와 책임. 네,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그 힘을 강조하죠. 단순히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군요.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네요. 그럼 어떤 기법보다는 상담자의 태도 같은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상담자가 답을 딱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그 실존적 상황을 탐색하고 또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돕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안내자 역할. 물론 역설적 의도처럼 일부러 좀 두려워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기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근본은 태도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존주의가 삶의 어떤 무게 이런 걸 다룬다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간의 긍정적인 잠재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인간 중심 접근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는 스스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힘, 이걸 실현 경향성이라고 하는데요. 실현 경향성. 네, 이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개인이 자신의 진짜 경험이나 감정, 이걸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간격, 이건 줄여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아, 그 간극을 줄이는 거군요. 그렇다면 상담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존주의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상담자의 태도 자체가 곧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기법이다. 네, 진솔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이제 일치성이고요. 참여자를 조건 없이 존중하는 것,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깊이 공감해 주는 것, 공감적 이해. 이 3가지 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탐색하고 변화를 위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상담자는 지시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성장을 촉진하는 어떤 관계,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가 핵심이죠. 그렇군요. 다음은 게시탈트 접근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프리츠퍼스가 발전시킨 이론인데요. 게슈탈트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 순간이요? 네, 과거의 미해결된 감정이나 문제들, 예를 들어 그때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 같은 미해결 과제를 현재로 가져와서 충분히 경험하고 완결짓도록 돕는 거죠. 과거의 문제를 현재에서 해결한다. 그렇습니다. 또 내 안에 어떤 상반된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존하고 싶으면서도 독립적이고 싶은 나. 이런 양극성을 알아차리고 통합해서 좀 더 온전한 자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빈 의자 기법 같은 게 떠오르네요. 상당히 활동적인 방법들을 쓰는 것 같던데요.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알아차림은 시작이고요. 게슈탈트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걸 아주 중시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빈 의자 기법은 내 안의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이걸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빈 의자에 그 대상을 앉혀놓고 직접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의 감정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표현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껏 회피했던 감정들과 직접 접촉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와, 정말 강력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인지행동치료, CVT를 살펴보죠. 생각, 감정, 행동, 이 3가지의 연결고리에 주목하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BT의 기본 가정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 문제가 어떤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다. 왜? 핵심 통찰은 바로 우리의 역기능적인 사고방식. 예를 들어 사소한 실수 하나 했는데 난 완전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흑백 논리 같은 거요. 이런 인지 왜곡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인지 왜곡이요? 앨리스의 REBT나 백의 인지 치료가 대표적이던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꾼다는 건가요? 앨리스의 REBT 같은 경우는 비합리적인 신념 그 자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논박을 해요. 그래서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도록 돕고요. 논박을 한다. 네. 반면에 백의 인지치료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참여자 스스로 발견하고 이게 정말 현실적인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좀 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협력하는 방식이죠. 스스로 발견하게 돕는 거군요. 그렇죠. 둘 다 상당히 교육적이고 좀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생각 자체를 막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알아차리고 좀 거리를 두고 수용하는 마음 챙김이나 수용 기반 접근법들 있잖아요. MBCT나 ACT 같은 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수용 기반 접근. 그것도 흥미롭네요. 자, 오늘 실존적인 고민에서부터 생각의 패턴 수정까지 인간을 이해하고 변화를 돕는 정말 흥미로운 4가지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